오늘은 아직 당선자시니까 이건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국회에 있다고 오시는 거죠? 예, 오늘은 종일 국회에 있었습니다. 이건태 당선자 프로필 겁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다 아시지만 굳이 말씀드리면 검사 출신 변호사에서 민주당 당선자가 되신 분, 이재명 당대표 법률 특보 보좌역이셨고 지금 경기 부천병에서 당선되신 분인데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네. 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건 요즘에 당선되신 분들도 아직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것도 많고 예.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죠. 국회의원보다 바쁜 것 같아요. 하여 엄청 바쁩니다. 뭐 선거운동 때나 뭐 거의 진배 없이 바쁜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는 준비도 있어야 되지만 예. 당 차원에서 사실상 예. 국회의원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당선자들 중심으로 연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그런 농성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고, 그래서 우리 초선 당선자들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초선 당선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거 하나를 오늘의 아주 어마어마한 현황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원식 후보가 당선된 국회의장 경선 분위기. 지금 그게 표수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우원식 97, 추미애 72. 그러니까 종편 쪽 보수 언론에서는 이미 이 숫자가 나갑니다. 예. 이게 더 기분 나빠요. 예. 실제로 분위기 어땠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경 발표가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투표를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책단에서 11시 40분에 기자회견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단 사람들은 이제 투표하고 개표 전에 소통관으로 이동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데 우원식 후보가 당선됐다고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현장 개표 결과 발표할 때 현장 본인은 지금 못 봤는데 우리 새날에서도 한 10만 명 투표했죠. 투표해가지고 보셨어요? 95% 그렇게 추미애 후보 지지로 나타났고 대부분 언론에서도 추미애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은데 그 예상과 달리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고 그래서 지금 그 후로 이제 오후에는 당선자 초선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저도 좀 알아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97대 72, 초선이 7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선 숫자보다 한 명 더 많은.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는데 확실히 이거는 당원들의 사기를 꺾는 건 맞아요. 당원들이 문자로도 이제 많이 물론 이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 추미애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당원들 문자도 참 많이 왔습니다. 어쨌든 당원들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여준 당원들의 뜻, 지지자들의 뜻과 다른 결과가 지금 나와가지고 저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론은 미리 추미애 당선 보도를 냈다고 해요. 그 일보 경쟁인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당원 지지자분들이 동요가 굉장히 심하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후에 이제 그 조선 당선자 워크숍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님도 격려 말씀이 있었고 쭉 이제 실무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서 저희 조선 당선자들은 이 상황이 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를 아직은 뭐 우리들끼리 얘기를 하거나 그럴 시간이 지금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뭐 당선자들 사이에 소위 말하면 이제 갈라치기 용이긴 하지만 명심 뭐 논란 이런 느낌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당 대표의 뜻이 뭔지를 뭐 분분하게 해석하려는 것보다는 직접 당 대표랑 대화하지 않더라도 이 분위기만 보면 누구한테 그러니까 좀
명심이 있었는지는 대충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게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았단 말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든 상관없이 본 바 없으니 다만 이재명 대표의 뜻과는 좀 다르게 결과가 난 게 아니냐 싶은 거에 대한 충격.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당선자분들이 나 하나 의원씩 찍는다고 뭐 큰일 나겠어 하는 분위기가 이게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니까 굉장히 본인들도 당황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 대표가 정성호, 조정식 두 분한테 말씀을 자세하게 했고 정성호 의원님이 이제 사퇴를 하셨고 조정식 후보님은 단일화 했지 않습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저런 이제 것이 있었는데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많이 좀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72명의 추미애 후보를 민심 따라 찍은 분들을 이분들이 억울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171명을 다 의심하게 돼. 너는 의원식 찍었구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상황에서는 갈라치기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총선 이후에 한 달 이상 지나서 막 잔뜩 사기가 올라와 있는 당원과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멘붕에 빠져버린 사건. 예.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의 열의를 모아가지고 22대 개원하고 막 하면 뭔가 막 진짜 으쌰으쌰 한번 해보고 싶은 그 열의가 그냥 확 식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 추미애 추대로는 가야 된다. 추대로 가야 된다라고 했던 게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예. 근데 추미애 추대가 안 되고 막상 경선을 붙여놓으니 추미애 후보가 탈락하는 굉장히 좀 모양새가 빠지는 측면이 있었네. 근데 오늘은 좀 아주 충격적인 상황이 좀 뭐 내일부터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길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어떤 후보는 되게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어떤 후보는 선거운동을 안 했다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기존에 있던 분들은 뭐 투표권이 없지만 초선 71명이고 재선 이상은 정확히 100명이거든요. 그런 분들 절대 다수는 추미애 후보를 안 찍었다는 결론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초선들 중에 한 70%는 전 추미애 찍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나머지 100명의 그 기존에 있던 재선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추미애 후보를 정반대로 70% 이상이 의원식을 찍었을 것 같은 느낌. 그러면 기득권의 힘이 이렇게 센가라고 하는 또 근본적인 의문에 이르게 되거든요. 마침 타이밍이 굉장히 불편한 타이밍이 나오시긴 했네요.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무복귀하는 장면도 있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누구나 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재명 보면 짠해 이런 생각, 억울함, 개고생, 단식, 테러. 거기다가 이제 몸이 멀쩡하면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지 할 정도로 어떤 그 강행군했던 것들에 대한 사실은 결과물로 병원에 입원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다시 돌아올 때의 느낌은 정말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건강한 모습이셨고요. 네. 본인 말씀은 이제 칭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칭병을 해가지고 그것이 또 하여간 관심도 끌고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초선 당선인들한테 이제 먼저 당 대표 말씀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데 기자들 물러가게 한 다음에 말씀을 하시겠다 하고 이제 비공개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는 사진이 없었구나. 그래서 박찬대 온대가 먼저 말씀을 하셨고 기자들 나간 다음에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말 그 당 대표로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충성심이 강한 당원으로서 그리고 선배 정치인으로서
초선 당선인들한테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사진은 단체 사진은 이재명 대표가 초선 당선인들과 함께 예. 한 찍은 사진이다 이런 거예요. 저 사진은 이제 그 워크숍 시작 전에. 하자마자 하자마자. 먼저 사진부터 찍자 하더라고요. 예, 그 저는 이제 늦게 나가가지고 우르르 물려나갔는데 늦게 나가지고 제일 뒷줄에 서는 바람에 얼굴도 지금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찾았습니다. 찾았습니까? 헤어스타일만 보고. 자, 사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이런 사진을 찍을 때 뭔가 아까도 제가 그 표현 썼거든요. 민심의 계획과 뭔가 다르게 나타나면 이게 뭐지 하고 분위기가 조금 술렁술렁하게 되는. 예. 근데 저는 초선분들은 대부분 저는 좀 뭐랄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을 뭐 싸잡아 욕할 수는 없겠지만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초선 당선인 분들은 실제로 사실 정치 잘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초선 당선인들은 이제 오원식 그 의원님도 되게 잘 모르고 또 추미애 의원님의 그 대표실에 대해서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를 찍었어도 의심하게 되는 결국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원식 의원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원식도 이제는 악마화되는 민심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 쭉 나가야 되는데 한번 넘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성호 의원님이 사퇴하고 조정식 의원님하고 단일화되고 하면서 이제 저는 시그널은 있었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알아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알아보시겠지만 알아보신다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오늘 하려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검찰이 일단 며칠 전 일어난 일이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에 증거 조작을 했다는 게 논란이 됐어요. 예. 이 사건부터 한번 풀어주시죠. 저게 이재명 대표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이제 그 쟁점 중에 하나가 그렇죠. 공소 사실이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김문기의 존재를 알았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해외 출장 관련해서 이제 일을 처리했던 아마 성남시 그 도시개발공사 그 직원한테 검사가 질문을 하면서 공문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공문은 그 출장 가는 직원에 김문기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으로 돼 있었는데 그 공문에는 이재명 대표님이 결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후로 이제 그 가기로 돼 있던 사람이 빠지고 김문기가 들어가는 공문이 있는데 그 공문에는 이재명 대표님이 결재가 안 돼 있어요. 이재명 대표님이 그 공문에 대해서는 존재도 몰라요. 그런데 첫 번째 공문에 이재명 대표님이 결재가 돼 있는 그 표지하고 두 번째 김문기가 출장 참가자로 되어 있는 그 속지하고를 붙여가지고 이제 표지가리를 한 거죠. 그 공문을 그 참고인으로 나온 직원한테 제시하면서 자, 이 공문에 의하면 김문기가 출장 참여자로 돼 있고 거기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결재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참고인은 그 공문을 검사가 제시하는 공문을 오래 전이니까 공문을 그냥 가볍게 신뢰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공문이 표지갈이 짜집기 됐다는 것이 드러났고 저것은 이제 저게 의도적으로 했다면 저게 그 공문서 위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문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문서 위조고 동행사인데 저걸 그냥 실수로 저렇게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정황상. 저건 그래서 저희 이제 사건 조작 대책단 저희들이 저걸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 저기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을 추궁할 생각입니다. 야, 근데 조작이 나는 가능하다는 게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자신들의 공소가 불리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흐름이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를 날리기 가장 좋은 방식이 선거법 위반 유죄를 받아냄으로써 날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사실 대장동 같은 경우는 아마 대장동에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콘텐츠 내주셨던 게 우리 당선자님이세요. 네. 그런데 여기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네가 결제해놓고 네. 이거 논리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명단에 결제까지 해놓고 몰랐다고 했다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몰랐다는 이 반증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조작한다고. 그러니까 검찰이 저걸 의도적으로 했으면 해서는 안 돼. 사실 저런 일이 발생하면 검찰총장도 그 책임지고 사표 쓰고 나와야 돼요.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최소한 검사가 그런 짓을 하면 그건 검사일 수가 없죠. 검찰 조직 전체가 왜 우리 조직이 여기까지 망가졌나고 반성하고 자성하고 국민들 앞에 속고 도의할 일이죠. 정말 저게 의도적으로 벌어졌으면 큰 일인데 저게 실수로 벌어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두 개 공문이 뭐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죽어 있는 공문이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직 우리가 저걸 주장을 했는데 저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가타부타 지금 입장이 없어요. 할 말이 없겠죠. 왜냐하면 딱 걸렸거든. 저 윗 어르신,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이라고 녹취록을 그렇죠. 만든 그 부분은 검찰청 근무하는 속기사가 그렇게 잘못 들어가지고 쓴 것이다. 라고 해명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명이 나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그렇죠. 녹취록은.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에는 그 부분이 정영학이 이제 일반 속기사한테 속기사 사무실에서 녹취를 했잖아요. 거기에는 그냥 땡땡땡땡 공락으로 비어 있어요. 명확하게 안 들리니까. 그러면 그것을 검찰청 속기사가 들어가지고 윗 어르신이라고 채워 넣었을 때는 그 불명확할 때는 얼마든지 남욱을 불러가지고 이 부분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라고 확인해 보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남욱의 확인도 없이 검찰청 속기사가 그다음에 검찰청 속기사는 사건의 이 내막이나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검찰청 속기사가 사건 내막도 모르는 사람이 윗 어르신이라고 썼다는 것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남욱은 저걸 딱 듣자마자 저건 윗 어르신이 아니고 위례 신도시다 이렇게 답을 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검찰이 그 중요한 내자를 박으려면 당연히 남욱 불러가지고 이거 윗 어르신 아니냐 물어봤어야죠. 근데 당연히 이게 윗 어르신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지시사항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다는 것.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표지가리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예. 그러니까 검찰에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치적 사건이 아니면 본인도 검사 시절에 이런 증거 조작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이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데 실제로 조작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수사를 할 때 어떤 이제 뇌물 사건을 수사하는데 어떤 기업이 이제 공무원한테 뇌물을 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공무원은 뇌물을 받은 사실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그 뇌물로 줬다는 그 기업인이 장부에다가 거기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 나무랬어요. 이 수사를 못했으면 못했지. 지금 당신이 증거를 조작하겠다는 거냐.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는 증거 조작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검사가 감히 머릿속에 그걸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 조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실제로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국기문란 사건 아닙니까? 국기문란이죠. 네. 검찰의 존재 의의가 무너지는 거죠. 검찰은 이른바 사법경찰들의 불법을 지적하고 감독해서 인권을 지키라고 있는 게 원래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만약에 저걸 조작을 했다면 좀 총장부터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5대 조작 그래가지고 네. 수사 조작, 진술 조작, 증거 조작, 증거 기록 조작, 사실 조작 이렇게 딱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책단에서 그걸 이제
그 유형을 분류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방금 말한 이제 녹취록 그다음에 이제 표지가리 2개 하고 우리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김성태를 시켜 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고 강요하고 압박한 부분. 그런 이제 그게 자기들은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정 기록 내놓고 또 쌍방울 직원들이 출입한 또 그 정관 고위 변호사가 검찰 쪽으로 출입한 그 출입 기록 내놔라. 그 비교를 해보면 그 김성태, 박용철, 이화영, 그다음에 정관 변호사, 쌍방울 직원들이 한날 한시에 검찰청에 나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최소한 5월 달부터 7월 초까지는 제시를 해야 검증이 가능한데 거기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이른바 특별면허라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과 당선자들이 가서 하는데 아예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법원이 사실 조회를 해가지고 출정 기록 제출하라고 해도 그것도 거부합니다. 이런 것,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진술 조작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저건 이제 증거 조작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역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그 성남시 공보실에서 사진을 출장 관련 사진을 한 2,450장을 이렇게 압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압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록 목록에 기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2,450개 정도 되는 걸 기재를 하지 않고 한 300장 정도만 기재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변호인들이 볼 때 2,450개를 압수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록 목록에는 그걸 기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록 목록에 다 기재를 하고 그중에 일부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정에서 수사기록 목록을 변호인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기록 목록을 변호사가 보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추가로 증거를 제출해달라 하면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사기록 목록을 아예 허위로 은폐하고 기재를 안 하면 도대체 검사가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를 뭘 숨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우리 변호사님 친정이잖아요. 친정이죠. 그런 생각 들죠. 물론 뭐 특수부 쪽 일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수사하는 생각이 막 스치잖아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거라고 엮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엮는 과정을 우리가 조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벌어진 정치적 사건들 결말을 난 것들은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돈 받은 증거가 없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잘 버티고 있으므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지 않을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회유 당할 때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도지사한테 보고했냐 안 했냐만 딱 유일한 진술만이 남아 있는데 그 이화영 부지사의 다른 건을 털어가지고 이걸로 약점을 잡고 보고했다고만 해라. 네. 이게 지금 최근에 나타난 이 사건인 거예요.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서 술을 먹이고 그 전에 정관 변호사를 만나고 요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수원지검 검사장 출신을 전관을 내려와서 이재명한테 보고만 했다고 하면 당신은 풀려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 회유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사건의 구도가 이제 기업 사건을 하면 기업인들이 제일 약한 게 당신 기업 망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기업인들은 그냥 손 들어버려요. 제 견해 내 추측으로는 검찰이 쌍방울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김성태를 압박했을 것이고 김성태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을 해서 진술 조작을 하는 그런 구도예요. 그런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검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협조를 해주면 뭐 구형을 낮춰준다든지 기소 범위를 줄여준다 이런 말을 검사가 회유를 했을 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아니 이러이러한 정관 변호사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약속을 할 테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들어봐라 이런 식의 지금 작업이 됐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김성태가 먼저 회유하고 정관 변호사가 회유했을 가능성이 지금 정황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관 변호사가 6월 19일 날 한 20분 만나고
구치소에 가서 6월 29일 날 76분인가 접견을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6월 30일 날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경기지사한테 보고했다 이런 취지의 갑자기 변경된 진술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정황상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완벽해. 네. 아 그렇게 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한번 바뀌었어요. 네. 근데 근데 왜 바뀌었는지도 사실 맥락만 맞다면 저는 재판부도 받아들이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다음 달에 선고를 하는데 지금 이거 이화영 변호인 쪽에서 지금 검찰이 안 까고 있는 게 있다. 이거 지금 까는 거 보고 판결해 주시오. 뭐 이렇게까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사 검사들 이제 고발하는 것까지 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큰 맥락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유죄 만들려고 현안이 되어 있는 마지막 사건이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건은 다 기소가 됐는데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그 당시 영장 기각된 범죄 사실이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소명이 안 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기소를 하지 못하고 계속 재판을 끌면서 기소를 끌면서 수사를 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협조적으로 나오기를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 그게 이제 실패한 상황인 거죠.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작 사건. 쉽게 표현해서 약치지 말고 MS 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사하고 재판해라. 이게 법의 원칙이잖아요. 법의 원칙이고.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에서는 유동규가 이제 검찰의 회의에 넘어가서 유동규가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지경이 됐는데 이른바 쌍방울 대북 사건에서도 유동규 유치에 쓴 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예요. 그런데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회유를 했는데 넘어갈 뻔했다가 다시 그걸 검찰의 회의를 거부하고 이제는 이제 바른 진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부인께서 이화영 정신 차려. 네. 아, 근데 지금 검찰이 구형한 거 보니까 김성태는 3년 6개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15년. 15년. 아, 나 이 균형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검찰이 김성태하고 김성태의 협조를 받은 대가로 지금 저렇게 구형을 낮춰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법원이 검찰의 구형은 그냥 취업버리고 법원이 바르게 선고를 해서 맞죠. 김성태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를 하고 어쨌든 김성태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 북한에 그 정부의 허락이나 이런 거 없이 갖다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김성태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하면 그러면 이제 김성태는 지금 검사만 믿고 있는데 김성태하고 검사 간에 불법적인 플리 발견이 있었다면 네. 중형이 선고되는 순간 거기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사실 김성태가 북한에 송금했다는 증거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북한을 압수수색할 수가 없거든. 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이재명의 오다로 이화영을 대리인으로 내세워갖고 김성태랑 뭐 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엮으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넘어간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사실인 것 같은데 이제 그 김성태가 북한하고 뭐 광물 자원 개발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큰 계약을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1억 불 약 1,100억이나 1,200억짜리 계약을 한 건데 그러면 그 계약금이나 선도금이나 이런 돈을 줘야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 500만 불과 300만 불이 쌍방울의 계약금이나 선도금으로 준 돈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갑자기 경기도를 위해서 500만 불을 줬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으로 300만 불을 줬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쌍방울 위해서 준 돈은 뭐냐? 그걸 별도의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을 못 하니까 전체적으로 구도가 이게 안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영장 청구했을 때 영장 범죄 사실이 백현동하고 쌍방울 대북 사건 2개였는데 판사가 이건 소명이 안 되는 거다. 이건 구도 자체가 안 되는 거다 해서 영장 기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큰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굉장히 오래전에 변호사는 아니지만 일종의 뇌물 사건이라고 하면 증거가 있을 리 없으므로 오히려 그걸 악용하는 것 같더라 느낌이. 진술에만 의존해가지고
사실은 쌍방울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잖아요. 쌍방울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북한과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고, 요거를 이재명 대표랑 엮어버리는 건 이것도 사실은 조작이다. 어쨌건 그래서 지금 당선자분들과 이 검찰 조작 사건 대책단인가요? 정확한 명칭?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 아, 어렵다. 어차피 대책단이 지금 법무부를 갔어요. 네. 법무부를 갔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 변호사님, 당선자님도 지금 저기 가셨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현역 국회의원 아직 아닌 당선자들은 올라오지 마라 그랬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3명하고 당선자 3명만 와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자들 포함해서 11명이 갔는데 사실 이제 일종의 그 우리가 방문할 수 없도록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우리가 한 두세 시간을 기다렸는데 장관 면담을 위해서 결국은 면담을 못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생각은 결국 면담을 거부를 한 건데 면담을 거부를 왜 했느냐. 우리가 저기를 간 것은 이화영 그 진술 조작 관련해서는 왜 출정 기록을 안 내놓느냐. 왜 출입 기록을 안 내놓느냐. 법원이 사실조회 신청했는데 왜 그것도 법원 요구도 거부하느냐. 장소 접견 요구를 왜 거부하느냐. 뭐 표지 가리는 이거 뭐냐, 녹취록 조작 이거 뭐냐 이런 걸 다 따지고 그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그 서울 수원구치소장한테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거냐 이런 걸 따지러 갔는데 아유 법무부 장관이 자신 있으면 면담 못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면담 자체를 거부한 거지 않습니까? 숨는 자가 범인이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저렇게 왜 저렇게 검찰이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검찰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사를 다 써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제지하고 실효적으로 중단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사 탄핵을 하든지 또 특검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검사의 불법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사를 하든지, 이제는 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당신들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 하는 생각을 알려줘야만이 이 정치 검사들이 불법하거나 부당한 수사를 못하게 되지, 이걸 그냥 계속 뭐 말로만 촉구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대책단에서는 특검도 도입을 하고 이 사건 조작에 대한 특검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법무부 가서 기다릴 때도 우리끼리 모여서 기다린 김에 이제 거기서도 특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탄핵도 검사 탄핵도 적극 추진하고 우리도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쓰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김건희 수사팀 전면 교체 한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자신들에 관련된 수사는 신용만 하겠다는 수사팀도 해체시켜버려요. 예. 이쪽에서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조작까지 등장하고, 그러니까 의도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작하려고 했다가 아니라 결과를 놓고 보면 그냥 조작한 거고. 예.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검사 생활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위에서 오다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하는 존재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검찰의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는 어떤 놈은 무조건 죽성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재명 유죄 만들고 말겠어 하는 검사 놈은 있을 거고, 요거는 탄핵 대상인 거고. 예. 그러니까 억지로 죄 없으면 무죄고 죄 있으면 유죄고 뭐 이런 관점에서 수사하는 사람은 뭐 탄핵시킬 수 없는 거고. 네. 근데 그중에 악질 검사 이러면 실명으로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응징할 필요가 있다. 선출 권력이 이런 공무원들은 바로 탄핵시켜야 된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뭐 이제 보수 언론은 민주당이 이제 특검 만능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뭔가 조작을 해가지고 검찰이 검찰 수사하는 건 불가능하니 국회가 이거를 컨트롤해서 진실을 밝혀내겠다 이거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지금 정권은 완전히 검찰 만능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검찰 만능주의로 모든 걸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또 감사원도 동원해가지고 행정권을 부당하게 남용해가지고 야당 정치인 탄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가 통제해야죠.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최근에 저번에
우리 변호사님 인터뷰를 할 때 언급했던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긴 하지만 그것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것도 사실 조작 사건이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최근에 이재명 낙선 운동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벌금형이 확정됐다. 요건데 이제 이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긴 하죠. 예. 요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낙선을 목적으로 책을 쓰고 허위사실 공표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벌금형이 대법에서 확정이 됐고 요거는 최근 선거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 장영하가 사실 우리 이건태 변호사님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조폭 연루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친구 이름이 아마 장철민인가 그럴 건데 요게 박철민이요. 박철민. 박철민. 예. 이 친구가 이재명 대표랑 상관없는 예. 다른 걸로 돈 자랑을 좀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이놈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내가 이재명한테 돈을 줬다고 그랬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와요. 예. 요거를 장영하가 받습니다. 예. 받아가지고 이게 박철민이요? 박철민입니다. 이름 벌써 까먹었네. 박철민이가 이재명한테 돈 줬다더라라고 하는 돈도 아니고 사진을 증거를 내밀었지만 사실은 몇 년 전에 다른 건으로 자랑했던 사진이었다. 이제 자기 그런 수익금을 있어요. 자랑하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요 장영하의 주장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받습니다. 예. 국회에서 이걸 또 질러요. 국감 때 받았습니다. 국감 때.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 건너 20억 가까이 지원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그때 나와 있던 국감 때 나왔던 이재명 지사가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예.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이런 데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바로 반박이 됐던 게 예. 박철민이가 몇 년 전에 돈 자랑했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예. 이걸 이재명한테 준 돈이다. 예. 완전히 다른 건. 예. 결국에는 근데 경찰이 이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일단 체포를 했어요. 체포해가지고 요거를 처벌하려고 했는데 이걸 사실 기각시켜버린 거죠. 검찰이. 그러니까 저 사건을 제가 재정신청 사건을 법률행위 부위원장으로서 맡아가지고 이제 재정신청 이유서를 제가 57쪽인가를 제출해서 법원이 이제 제가 쓴 재정신청 이유서가 타당하다 해가지고 기소 결정을 내려가지고 장영하 변호사가 지금 1심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재판 중이죠 지금. 예. 근데 저게 대선 전국에서 저게 벌어졌는데 저게 없었으면 우리가 근소한 표차로 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을 수도 있었어요. 맞죠? 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굉장히 저게 완전히 저게 공작이죠, 공작. 근데 저거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나중에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든요. 장영하에 대해서 구속하겠다고. 근데 검찰이 그걸 기각하고 나중에 송치 받아갖고 무혐의 결정을 해버린 그래서 거예요. 우리 변호사님이 재정신청, 예. 재정신청이 정확히 뭡니까? 재정신청이 검사가 무혐의한 것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이제 기관이 다르죠. 고등법원이 당부를 판단해 가지고 그 무혐의 결정이 잘못됐으면 기소하도록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신청 제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재정신청 이유서를 써냈고 그걸 받아들여져 가지고 법원에 의해서 기소가 된 겁니다. 이거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원래는 기본적으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이는 게 한 2%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변호사님이 해내신 거예요. 저 해냈죠.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장영하가 뭐라 그러냐면 난 아직도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다라고. 그러니까 장영하는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민주당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인데 저런 자가 이재명을 사실 공작 정치 속에 밀어 틀어져 놓고 이번에 총선 때 출마까지 했습니다. 낙선됐지만 또 이자가 또 윤석열이니 또 이자하고 또 각별한 사이인 걸로 또 알려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공작과 조작이 난무하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재명 짠하다는 이야기가 아주 공정원하게 돌아요. 최근에 입원했다고 하니까 딱 나오는 말이 주위에서 그러더라고. 그럴만하지. 네. 짠하다 이런 느낌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씩 풀어가는 느낌. 한 100개의 그 난제가 있는데 하나둘씩 푸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난한 사법 투쟁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버티고 이렇게 조금씩나마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표가 정말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 이런 사건의 저운한 점은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되는 걸로 사실 끝났다고 보는 게 네, 맞죠. 네. 그것이 결국 총선 압승의 그 일종의 종잣돈 같은 걸로 저는 작동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대선이 두 후보에 대한 일종의 네거티브 선거와 약 비토론으로 이렇게 혐오 선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총선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누명이 벗겨진 상태에서 윤석열 나쁜 놈이네, 예. 무능한 놈이네 예.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이재명 스스로가 이거를 만들어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팀 내부에서도 말은 안 하지만 자기들 내부에서도 야 우리가 잘못 돌았다. 이재명 대표가 이게 그 죄가 없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려고 봐요. 그러니까요. 예. 본인이 만약에 그 수사팀이었다면 그 생각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이게 공무원이니까 말을 예, 못 하고 있는 예. 거지. 아, 이게 열받아요.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게 검찰이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몰아가기를 하니까 조작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검찰에 대해서 좀 답답한 게 그럼 그렇게 정권에 협조해서 검찰이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검찰이 얻을 게 없어요. 어차피 동기 중에 누구 하나는 법무부 장관 가고 누구 하나는 뭐 총장 가고 뭐 그래서 저렇게 협조한다고 해서 장관 자리가 2개, 3개가 생기고 총장 자리가 2개, 3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검찰이 얻을 게 없고 저 무렵에 검사장 승진하고 총장에 갈 사람들만 인사당 혜택을 보는 그 정도 이익일 뿐이에요. 검찰 조직 전체에서는 윤석열 정권에 저렇게 협조해가지고 무리하게 협조해서 얻을 게 없어요. 검찰 조직 전체가 불행한 겁니다, 저거. 그러면 윤석열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지금 사유하고 있는 결과물인 거죠. 사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저는 탄핵 사안이라고 봅니다만 지금까지 분위기는 당원들 분위기는 민주당 안 되겠다. 그 정도 결기 없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그것은 네. 좀 지켜보십시오. 네. 그 이제 이번에 초선이 오늘 70명 네. 초선이 이제 워크숍을 했는데 우리 초선들은 이번에 초선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이제 그 일단 그 윤석열 정권 심판 견제 이걸 사명을 받고 당선이 됐고 또 그 실제로 경선을 치르고 하는 과정에서 이 당원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 실감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민심이라고 하는 게 매우 구체적이고 실존하는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실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22대 국회는 우리 하긴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라는 그 기대에 아마 네. 기대에 부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의지를 확 꺾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는 거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자 댓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정천지 하룻강아지님, 뭔 개소리 이재명 대표님도 사람입니다. 신격화하지 마세요. 실수하지 않게 지켜보는 것도 지지할 일입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초희님 새날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김슬람님 푸나님 안녕하세요. 이 30대 초반 민주당원입니다. 푸나님 처음 뵌 건 정경심 교수 영장 발부 심사할 때 서초동에서 푸나님 실제로 뵈었고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이 딱 그날 같습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뉴스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듣지 않고 새날 방송만 기다렸어요. 그래도 푸나님이 욕해 주시니 위로가 됩니다. 새날 화이팅 하셨고요. 신풍님께서는 총선에서 당선인님을 지지한 지역당원입니다. 의장 선거 어느 분께 투표했는지 밝혀주세요. 밝혀주세요. 그걸 꼭 밝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이게 안 밝히면 예. 당원들 뜻과 반대로 갔다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자기 입장을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밝혀주시는 게 저는 예의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국회의원인 사람이 그걸 뭐에 투표했는지 밝히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정성호 의원님이 사퇴하고 조정식 의원님하고 단일화한 거기 취지에 맞게끔 저는 투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당선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 저는 알거든요. 이 자체로 논란거리가 돼요. 마치 뭐 그저 뭐 강성 당원들한테
굴복한 뭐 당선자 이런 느낌이 될까봐 그러는 건데 둘러치고 맺히고 말하셨어요. 자, 그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추미애 찍었다는 뜻이에요. 저 말이. 자, 부정도 긍정도 안 하면 긍정이죠. 알겠습니다. 자, 22대 국회 입성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법사위를 신청을 했는데요. 뭐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하라고 당선시켜준 우리 지지자들 뜻에 부합하게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4년을 그냥 뭐 하는 동 마는 동 이렇게 보내는 그런 국회의원은 안 되려고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제 현안들도 잘 챙겨서 우리 지역이 좀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나오는 날이 타이밍이 즐거운 이슈 있을 때 나와야 되는데. 자, 알겠습니다. 자, 이건태 변호사 다음에 나오실 때는 이건태 의원이시겠네요. 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제발 우리 당선자분들 22대 들어가시는 분들은 22대 총선의 민의가 정확히 뭔지를 항상 긴가민가 할 때는 민의대로 그 오늘 같은 뭔가 덜컥수가 나오지 않기를 저 간절하게 빌어보고요. 저는 제가 왜 이건태 당선자님을 자주 모시냐면 제가 보는 분들 중에 있잖아요. 태도와 실력과 그 모든 것들이 굉장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과찬입니다. 정말 과찬이신데 그것은. 그러니까 이게 171명의 우리 당 당선자가 있지만 그 중에 저랑 가장 이렇게 합이 잘 맞는 사람이라고 예. 그런 면에서 자주 모시고 있습니다. 이거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그 새날 가족이시니까요. 예. 새날 시청자분들의 뜻에 이 뜻을 배반하지 않는 예. 그런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잘 나와 주셨고요. 자,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